이준석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까지 가시하면서 야 이게 무슨 대선이 막가파 대선도 아니고 도무지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오늘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자, 이 내용 뭔지 직접 주도하고 있는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 모시고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체적으로 지금 혐오 발언, 네. 극혐, 뭐 차마 그 내용을 이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저지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을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보면서 네. 직접 김한매 대표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습니까? 저는 사실 제 막내 아들이 지금 중2예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대선 토론회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이준석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아들 보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네. 보다가. 그러니까 도대체 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대한민국 그 정치사에 저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사에서도 아주 흑역사로 남을 만한 충격적인 사태인데요.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말하면 대선 토론회에서 미 대통령 선거에 나온 뭐 그 후보자가 마치 그 F워드라고 하죠. 그런 뭐 퍼킹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 거와 마찬가지에 아주 세계 정치사에 남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어제 이준석 후보가 거론했던 그 내용은 마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연상이 되도록 발언을 한 건데요. 맞습니다. 실제 내용은 그 아들이 그렇게 한 사실이 없어요. 전혀 오늘 없죠. 제가 이제 그런 사실이라도 혹시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 그들이 그런 내용을 주장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거나 증거물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조차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정말로 허위 그리고 거짓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막가파식 대선판을 만드냐라는 얘기를 오히려 장탄식을 하면서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이제 네. 김한매 대표가 이준석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 근거가 바로 실제 내용이 없다라는 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두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상대방 후보를 소위 흑색 성전한다고 그러죠. 마타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혀 그 사실이 아닌 그냥 완전히 허위인 것을 날조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이 작성하거나 발언한 내용이 전혀 아닌 전혀 무관한 내용이에요. 그 소위 여성 성기 발언이라고 제가 네, 순화해서 말하겠습니다. 네. 그 젓가락 어쩌고 한 내용이 아예 그 이재명 후보 아들과는 무관한 그 글인데 이걸 마치 누군가라고 표현했지만 그 앞에 이준석이 분명히 이재명 후보 가족 간의 특이한 발언이라고 하면서 서두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이 권영국 후보에게 물으면서 또 나중에 마무리는 또 이재명 후보한테도 동의합니까라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후 맥락으로 보면 그리고 이 사태가 벌어진 발단이 2022년 대선 기간에 발생했던 그 논란인데 그 논란이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결국은 김건희 허위 경력 터지니까 그 국힘당 쪽에서 터트린 게 이재명 후보 장남에 대한 무슨 뭐 불법 도박 사이트 의혹이었거든요. 거기서 시발된 건데 결론적으로 어제 이준석의 발언, 그 여성 성기 발언은 결론적으로 아주 다시 한 번 말씀 날조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생을 비롯해서 뭐 여성단체, 뭐 정당까지 포함해서 여러 이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 문제를 뭐 비판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고발을 하기도 하고 또 본인도 오늘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서도 이것이 이제 오해된 부분이 좀 있는 것처럼 이게 진보진영에서 보였던 그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자기 일에는 감사하고 타인의 일에는 매우 비판적인 이 진보의 행태에 대해서 꼬집은 것이다
라고 이제 어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거 전혀 그 지금 말이 안 되는 지금 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그 이 발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그 날조된 허위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발언을 하든 기본적으로 사실인 걸 갖고 갑론을박을 벌여야지 아예 전혀 그 사실성이 없는 허위의 내용은 아무런 공익성이 없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지금 그게 뭐 어떠한 경우에도 그거를 잘못된 정보를 그거를 공표하고 더군다나 이 발언의 그 내용 속성이 한쪽 성, 즉 여성을 심하게 모욕하는 성격의 내용입니다. 이건 뭐 굉장히 패륜적이기도 하고 사회의 어떤 그 절반에 달하는 인구를 유권자들을 송두리째 다 비하하고 모욕하는 범죄 수준의 모욕 범죄 수준의 발언이었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차명진 전 의원이 아유 저도 뭐 모르는 분이 아니어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아버지는 칼로 쑤시고 아들은 젓가락으로 쑤시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이 제1당 불안당 그럼 이런 사람 대통령으로 모신 나라는 정말 답이 없다 이제 이렇게 또 여성 혐오 논란에 가세를 해버렸습니다. 이것 맞습니다. 때문에 더 놀라운 사람들 와 정말로 못 말린다 또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발언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대선이 이미 끝났지만 이들이 져야 할 도덕적 정치적 또 법적 책임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이야기고 지금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 없을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사생이 또 나름대로 나섰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참 뭐 이 농담이 아니라 고발을 쉴 수가 없는데요. 이 지금 차명진은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미 그 세월호 뭐 쓰리썸 발언 이런 거 해가지고 사회에 너무나 큰 정말 논란과 지금 사회 분열의 끝판왕 같이 아주 극우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발언을 일삼던 자고. 근데 놀랍게도 이 차명진이 누구냐면은 김문수의 정치적 제자라고 합니다. 거의 오른팔이라고 해요. 그러니 지금 후보가 지금 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망하려고 한다. 또 어떻게 이런 자를 자신 주변에 두는지 김문수 후보 자체가 아예 선거를 승리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도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또 선거 범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또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이나 네. 차명진 이제 발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 시간까지는 묵묵부답입니다. 물론 이제 묵묵부답이 인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빨리 초동 조치하지 않으면 국힘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한데 맞습니다. 왜 가만히 있죠? 저는 이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이 자신의 측근들이 이런 극악한 망언 등을 하는 경우에 전통적으로 개인의 일탈이다. 우리 캠프와는 무관하다. 저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고 의견일 뿐이지 우리하고는 협의된 게 없다. 그냥 돌출 발언이고 자신이 그냥 충동적인 발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캠프와는 연관 짓지 말라라고 선긋기를 하면서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점. 김문수 캠프하고는 무관하다. 차명진의 개인 돌출 발언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선긋기, 꼬리 자르기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발언으로 넘겨버린다. 저는 지금 그렇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면 예. 일단 이것이 지금 굉장히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요 차명진 발언에 대해서 지금 언론 기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캠프 차원에서 이게 그 이준석 그 망언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서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막고 네,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지금 언론사에 압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크게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 선거는 지금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뒤에서 보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캠프 쪽에서 지금 사력을 다해서 막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고 나서면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일단 국민들이 생계가 바쁘다 보니까 예. 그 방송이나 이런 신문기사 등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준석의 경우처럼 지금 차명진 발언은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파급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도된 게 몇 개 없어요. 예. 아마 이 캠프 쪽에서 아마 말씀드린 대로 사력을 다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력을 다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네. 이야,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할 수밖에 없을 거죠. 만약 사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대선에서 이제 막바지 최대 변수는 네. 이준석 여성 혐오 발언이고 여기에 가세한 차명진이 네. 엄청나게 이제 비난과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 생각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왜 어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관계도 불분명하고 확인되지 않았는데 마치 그것이 연결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다. 아니면 의도를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의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도됐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준석은 평소에도 인간 팸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팸미코리아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 거기에 그 아주 그냥 중독적으로 사실상 모든 그 선거 전략을 팸코에 올라오는 글들을 참조하면서 세웠다는 정도로 살아있는 인간 팸코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된 논조가 그런 거거든요. 어떤 그 2030 남성들 중심의 반페미의 그런 입각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담긴 의견들을 이준석이 그만큼 중용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것을 의도된 게 뭐냐면 저희가 고발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발언이. 어제 이준석이가 한 발언에 그 여성 성기 뭐 젓가락 발언 말고 그 서두에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등학교 학폭 사태를 언급하면서 사건을 고등학교 학폭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머니 중요 부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한 것이 이재명 후보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유사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린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런 식의 폭언을 하는 걸 배웠다. 그래서 따라한다라는 그런 또 망언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어제 주제가 뭐였어요? 저한테 주제가 정치, 외교, 국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그 고등학교 학폭 사건의 가해자가 뭐 상대 피해자 어머니의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찢겠다라고 하는 발언도 서두에 시작을 했고 또 중간에 자기가 주도권 과정에서 바로 또 그런 식으로 여성 성기 관련된 젓가락 발언도 또 이어서 하고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연속해서 두 번이나 발언을 한 것은 의도된 것이고 고의적인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도됐다고 하면 저 정도로 후폭풍이 거칠 줄 몰랐다.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예 표를 스스로 자멸하는 수준으로 까먹겠다고 저 말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발이 심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맞습니다. 의도가 네. 있었다면. 그러면 실제 이제 투표율과 그리고 득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준석이는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신이 지금 그 2030 남성표에 올인을 해서 최대한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2030 남성표를 총집결시키려는 의도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이 사법 리스크, 소위 말하는 그 5개 재판을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는 전략이었고 이준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그런 발언, 그런 뭐 어머니 노모와 관련된 그것을 자기 형수, 자기 친형이 원래는 노모에게 폭언하고 폐륜적인 망언한 것을
형수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네. 그걸 왜곡해서 이재명 후보가 한 것처럼 지금 왜곡을 하는 거를 또 그걸 확대해서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도 그런 유사한 그런 폭언을 하는 집안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와 아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 그런데 그 전략이 완전히 지금 후폭풍이 이렇게 거세지고 오히려 역효과만 남는 최악의 선거 사상 최악의 전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이제 국힘 또는 보수 세력이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고 막바지까지 그냥 악을 쓰면서 이재명에게 네거티브를 끝까지 하면서 꼭 원한 있는 사람한테 원한을 그냥 분풀이 하듯이 내놓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정도의 그 발언을 감수했다라는 거는 이준석이가 어차피 나는 대통령이 못해도 된다. 하지만 내가 이재명에 대한 이미지는 내가 최대치로 망쳐놓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어차피 당선은 불가하지만 나는 극우까지 포섭을 해서 차기 이 소위 보수 쪽에서는 다음 차기에서는 내가 선두주자다라는 그런 뭐 사전적인 포석을 하기 위한 고의적인 전략이 아니었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김문수 쪽에 차기 도전을 할 때 김문수를 지지했던 극우 세력까지도 이준섭이 다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아주 최악의 비방 발언이었습니다. 네. 오늘 개혁신당의 당원들이 탈당 사태, 뭐 사태인지 아니면 탈당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던데, 맞습니다. 이제 네. 이게 이준석의 정책 기반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좀 네거티브해서 뭔가 본인이 여기에서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공간을 확보하고 아예 극단과 손을 잡는 이런 계기로 삼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전망에 대해서는 김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참 도저히 그렇다면 더 납득이 안 가는 게 만약에 이준석이 이 대선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은 그러면 국힘당 쪽에서 오히려 이준석으로 인해서 단일화에 대한 그 소구력이 매우 강해져야 되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국힘당 쪽에서 김문수 캠프 쪽에서 이준석을 멀리하게 한 발언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심지어 자당의 당원들이 지금 탈당 그 러쉬를 하고 있는 이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이준석의 어떠한 전략인지 모르겠지만은 최악의 무리수였고 악수였고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까지 파괴하는 자멸하는 결과만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발도 사실행위 김한배 대표뿐만이 아니고 많은 단체에서 지금 동시에 고발을 지금 하고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또 네. 오늘 MBC 보도를 보니까 37,000명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에서도 아예 그냥 회원이 아니고 예. 어제부터 이 토론회 이후에 이 짧은 시간에 시민들이 공동고발인으로 모집이 됐어요. 예, 뭐 예. 저도 참여했는데 예. 아니 그 뭐 너무 황당하니까 그래서 예.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그 짧은 시간에 반나절 만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오늘 공동고발인으로 모집을 했더라고요.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난 스트레스 받아서 TV 끄고 잤는데 지금 유튜브 보니까 경악스럽습니다. 이준석 정말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로 이런 내용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세연이 제일 먼저 이재명 아들 발언이라고 퍼뜨린 게 맞습니까? 네, 그렇게 그것도 확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저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전혀 무관한 댓글을 그 지금 이재명 대표 그 후보 아들이 작성한 것인 양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세연 찌라시고 하는데 소위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결국은 이렇게 커뮤니티에 유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가세연이 아니고 자, 어떤 단체가 이것을 이제 퍼뜨렸다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또 가세연하고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네. 여기에 무관한지 무관하지 않은지 저희들은 이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아들 발언이라고 퍼뜨리는 것을 펜코라는 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받아 적고 마치 이것이 이재명 아들 이 한 것처럼 하면서 공격의 소재로 썼다는 것이고, 자 이걸 이준석 후보가 이용했다. 자 그러면서 결국
펜코에서 이미 돌아다니면서 이야기가 확장된 것을 팩트라고 전제를 해버리고 이 문제를 쓴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명백하게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가 당분간 본인이 그냥 듣는 사람이 불편했기 때문에 좀 심심한 깊은 사과를 한다라고 했던 이제 이런 수준으로는 수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 비방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거인인 국민 앞에서 상대방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 범죄입니다. 네. 단순히 도덕적 파탄을 영역이 아니고, 지금 이준석의 이 언동은 이미 선거 범죄에 이르렀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서 또 김한배 대표는 엊그저께 지금 김건희 다이아 목걸이, 샤넬백 수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곧 고발을 직접 하시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그게 먼저 고발이 우선이었는데 예. 이 갑자기 지금 이준석 이 망언이 터지는 바람에 순서가 좀 바뀌어서 지금 내일 고발을 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최근 들어서 검찰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수사의 중에 하나가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제공된 샤넬백, 지금 뭐 보니까 샤넬백을 또 교환하러 같이 갔을 때 동행했던 인물이 21g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통령 관저 수주를 다 싹쓸이했던 인테리어 공사업체죠. 그 대표 부인을 하고 동행을 했다고 하니 네. 대통령 관저 비리하고도 또 맞닿아 있는 거죠. 이 샤넬백 사태. 근데 잘 아시겠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은 이유가 통일교가 그냥 준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이 캄보디아 메콩강 사업, 소위 ODA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특혜를 기대하고 또 YTN을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통일교가. 네. 또 이런 거에 대한 청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김건희에게 건진을 통해서 지금 샤넬백 2개랑 그리고 다이아 목걸이 6,400만 원짜리 요 3가지를 지금 받았는데 그걸 다 합치면 지금 억대에 이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디올백 300만 원은 지금 이건 문제도 아닌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예. 이것을 공수처에 고발을 뇌물수수 혐의로, 왜냐하면 대통령을 바라보고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줬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본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한학자, 그러니까는 통일교의 회장인데 네. 한학자, 그리고 제공했던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그 다음에 그걸 전달했던 전성배 건진법사까지 이렇게 5명을 저희가 공수처에 뇌물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제 시민이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이거 이미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이거 중복적으로 고발하는 게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가 이제 인력이 조만간 확충이 지금 대화가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새로운 정권이 되면 공수처가 현재처럼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의 표본이고 윤석열 정권의 시발과 함께 아주 역대급 권력형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수처가 새 정부에서 1호 사건으로 가져와서, 검찰로부터 가져와서 공수처의 1호, 새 정부 1호 사건으로 수사를 하라고 일부러 공수처에 고발을 또 하는 겁니다. 별도로. 알겠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김한배 대표 모시고 이준석 후폭풍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의 또 정말로 몹쓸 발언,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김한배 대표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